지방 이식을 하면 어차피 다 빠진다, 생착이 안 된다, 척해야 된다, 돈 아깝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 수술을 안 하셔서 그런 겁니다. 오늘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생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줄기세포 지방 이식을 하면 그 생착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가슴 수술이기 때문에 생착률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주변에서 가슴에 지방 이식하면 어차피 다 빠진다고 말려요. 저도 뭐 단순 지방 이식을 한다고 그러면 말리고 있습니다. 단순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생착률이 통상 20-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술 효과도 떨어지죠. 또 이 과정에서 지방 괴사 현상이 발생되는 거고 석회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정통 줄기세포 가슴 수술을 하게 되면 들어간 줄기세포가 생착률을 높여주게 됩니다. 저희 병원 평균 70에서 75% 정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착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 수술 효과도 높아지게 되고 지방 괴사나 석회 현상 같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단순 지방 이식은 말리겠지만 만약에 정통 줄기세포 가슴 수술을 하시겠다 그러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살이 찌게 되면 가슴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면 가슴도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해서 복부나 허벅지 쪽에 지방세포를 가슴에 옮겨 놓게 되면 지방세포가 조금 있을 때보다는 지방세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찌웠을 때 예전보다 가슴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져서 가슴 사이즈가 어느 정도 줄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다시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게 되면 그만큼 가슴이 또 더 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환자분들이 평소에 그 인스턴트 식품, 뭐 떡볶이나 피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신 분들은 수술할 때 보면 지방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 이후에 생착률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정관리나 사후관리를 통해서 좀 더 건강한 식단을 제공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시켜주면 지방의 질도 건강해지고 수술을 할 때 줄기세포 양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수술 이후에 그 수술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줄기세포도 추출이 많이 됐고 이식도 잘 됐는데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도 계셨나요? 일단 사람마다 몸에서 나오는 지방량이 다 다르죠. 그리고 또 똑같은 양을 주입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생착률이 다 다릅니다. 생착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환자의 지방질도 다르고 환자의 가슴 상태도 다르고, 또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사정관리나 사후관리를 할 때 환자가 이를 따라주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수술 이후에 병원 프로토콜에 따라 주어야 되는데, 이때 제대로 관리를 따라주지 못하게 된다면 생착률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수술을 했다면 굳이 PRP 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PRP를 이용해서 주사를 놨을 때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해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생착률을 높인다, 이거는 크게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PRP를 이용해서 생착률을 높였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통계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통계적인 근거나 논문이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생착률을 높인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아무래도 줄기세포 가슴 성형 자체가 좀 더 복잡하고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 어떤 근거나 자료도 없이 자기가 많은 수술을 했고 오랫동안 수술했다고 주장하는 의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 경력이나 이런 거를 허위로 이야기하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수술 이후의 결과나 이런 것을 장담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너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몸 상태나 체질은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200cc 이상 주입이 가능하다, 300cc 이상 주입이 가능하다, 또 무조건 환자 가슴을 뭐 C컵, D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근거가 없이 숫자로만 예. 얘기하는 병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객관적인 근거에는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객관적인 근거라고 든다면 예를 들어서 환자들한테 우리 병원의 생착률은 몇 프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 병원이 갖고 있는 통계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다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통계 자료나 객관적으로 증명된 어떤 근거 자료가 없이 말로만 주장한다면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경력을 환자분들이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사실 환자들이 그거를 직접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의사가 정말 오랫동안 그 수술을 해온 건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통계 자료나 이런 거에 있는 건지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은 그런 경우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의사가 언제부터 논문이나 통계 자료나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아니면 학회나 이런 데서 언제부터 이 의사가 줄기세포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지 확인을 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줄기세포 가슴 성형에서 생착률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줄기세포 지방 이식을 알아보실 때 정확한 통계 자료가 있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과한 사이즈를 장담하는 그런 의료진은 가급적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